안녕하세요.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 막마또입니다. 요즘 페미니스트 관련 이야기들이 많이 생기고 있죠. 이번에 가져온 사건은 오마드 회원 손녀가 남자를 죽이고 싶었는데 계획대로 안 되자 자신의 외할머니를 살해한 사건을 알려드리겠습니다. 2018년에 대학에 입학한 소녀 A씨는 학교 생활을 적응해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무엇 때문인지 친구들이나 주변 사람들이 자신을 향해 성희롱을 했습니다. 점점 강도가 심해지자 1학기를 다니고 자퇴를 했습니다. 취업이나 해서 돈이나 벌자며 취업 준비를 했지만 사회에서는 쉽사리 A씨를 뽑아주지 않았고 취업까지 자신의 생각대로 안 되자 더 큰 스트레스를 받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하루하루 스트레스를 받아가며 지내던 중 그때 당시 강서구 PC방 살인 사건이라는 뉴스를 접하게 되었고 A씨는 이에 큰 흥미를 느꼈습니다. 점점 살인을 하고 싶어하는 욕구가 커져갔죠. 하지만 막상 살인을 하려 하니 두려움에 쉽사리 실행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2019년 6월 2일입니다. 당시 손녀의 부모가 외출하게 되어 A씨를 돌봐주기 위해 외할머니 B씨가 온다는 말을 들은 손녀 A씨는 다시 살인에 대한 계획을 짜게 됩니다. 손녀 A씨는 외할머니가 오시기 전날 범행했을 회칼 5자루와 망치를 준비하였습니다. 범행 도구부터 일단 상당히 치밀하고 잔혹하죠. 살해하는 과정이 매우 잔혹하니 시청 시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사건 발생 당일 외할머니가 집에 찾아오자 손녀는 반갑게 맞이했습니다. 그리고 외할머니와 대화를 나누며 여느 때와 다름없는 날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시간이 늦어 외할머니는 잠을 자러 갔습니다. 그때 손녀는 외할머니가 자고 있는 것을 확인하자 태도가 돌변하였고 준비해둔 흉기를 들고 다시 외할머니가 있는 방으로 들어가자 외할머니가 인기척에 깨어났습니다. 잠에서 깬 외할머니는 왜 안 자냐며 손녀에게 물었고 손녀는 할머니 내가 이야기해줄까? 라며 외할머니의 옆에 앉았습니다. 손녀의 얼굴을 쓰다듬기 위해 손을 뻗는 순간 그녀는 들고 있던 회칼로 외할머니의 눈, 목, 어깨, 얼굴, 가슴 등에 총 31차례 찔렀습니다. 외할머니를 살해한 뒤 빨간 립스틱으로 거울에 극단적 선택을 하려고 시도했지만 혼자 죽기 억울해서 외할머니랑 같이 간다고 적었습니다. 그리고 가해자 A씨는 자신도 죽기 위해 물이 담긴 욕조에 얼굴을 담그며 극단적 선택을 하려 했지만 죽는 게 무서워져 집 밖으로 뛰쳐나왔습니다. 다음날 6월 3일 외출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온 가해자의 부부는 아무런 인기척이 없자 아직도 자는 건가 싶어 방문을 열었는데 침대에서 수많은 혈흔과 난도질되어 있는 외할머니의 끔찍한 광경을 보고 바로 경찰에 신고를 했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집안을 수사하던 중 누군가의 침입이 없었고 CCTV를 확인해보니 전날 새벽 4시경 집 밖을 혼자 나가는 가해자의 모습이 찍혔습니다. 이에 서둘러 가해자를 찾으러 출동했습니다. 신고가 접수된 지 4시간 만에 군포의 한 거리에서 방황하는 가해자를 발견하고 긴급 체포하였습니다. 정말 미친 거죠. 외할머니 존속 살해 사건으로 체포된 가해자 A씨는 대체 왜 그랬을까요? 당시 학교에서 받았던 성희롱으로 인한 스트레스와 취업에 대한 스트레스를 너무 받은 탓에 극단적 선택을 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혼자 죽는 것이 억울하고 무서워서 먼저 살해 후 자신도 죽으려고 했다고 합니다. 또한 스트레스로 인해 우울증이 심각했고 대학생 때 받은 성희롱으로 남성에 대한 혐오감과 남성을 죽이고 싶다는 생각도 항상 했다고 합니다. 가해자 A씨가 자주 접속하는 사이트가 있었는데 그곳에서 남성에 대한 혐오를 더 키워왔고 반사회적인 사고 과정이 남성뿐만 아니라 기혼 여성들에 대한 적대감도 심각했다고 합니다. 가해자 A씨는 경찰 수사에 혼선을 주기 위해 외할머니의 핸드폰을 가지고 나왔고 자신의 폰을 물에 빠뜨리는 치밀함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진술 중 과거에 외할머니가 사고로 인해 손가락이 잘리게 되었는데 그 상황이 웃겼고 그때부터 칼에 관심이 생겨 사람을 직접 찔러보고 싶다는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이에 대해 1심 재판부는 사람의 생명은 한 번 잃으면 영원히 돌이킬 수 없어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가장 소중한 가치를 지녔고 직계 존속에 대한 살인은 가중처벌을 한다.
그리고 치밀하게 계획된 범행, 사랑하는 손녀딸과 도란도란 대화를 나누다가 함께 잠들 것으로만 알던 피해자는 아무런 연유도 알지 못한 채 공포 속에 삶을 마감했다며 가해자 A씨에게 징역 25년형을 선고했습니다. 2020년 4월 8일 수원고등법원 가해자의 항소심 판결에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17년형으로 감형됐으며 10년간 위치 추적 장치 부착을 명령했습니다. 또한 가해자의 정신적 문제에 대한 적절한 치료를 못 받은 사정과 가족의 교화의 의지가 참작되었다고 합니다. 당시 가해자는 범행 발생 전 자신의 배설물을 가지고 다닌다거나 생리혈을 맛보는 등 이상행동을 보였다고 합니다. 25년형에 17년으로 감형. 여러분의 생각을 자유롭게 댓글로 써주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하며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